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접교수법입니다. 직접교수법은 지도가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수 방법입니다. 직접교수법은 학습장애 아동들이 잠재력이나 현재 학습 능력에 있어서 일반 아동들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이들은 학습할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응용하는 등의 고차원적인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원리나 내용을 깨닫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라는 교수 방법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를 해준다라는 교사 중심의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죠. 즉, 직접교수법에서 중요한 역할은 교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통제는 우선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학생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가 이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교수법은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이지만 그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 통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전이되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직접교수법을 좀 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원리에 기반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교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라는 개념은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행동수정 영역이나 정서행동장애 영역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관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행동주의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확립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직접교수법의 주요한 원리와 특성은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교수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직접교수법은 원리나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연속적이고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긴 하지만 그 절차 내에서 그러한 교사 중심의 통제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전이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포함하여 직접교수법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직접교수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직접교수법은 행동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교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확립시키는 행동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조건화되어져서, 즉 자동화되어져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교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통제가 학생에게로 전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직접교수법은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논리적 위계에 따라 과제 분석하여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즉 교사 중심의 이러한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의 주의 집중이 금방 흐트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교수법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중간중간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성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직접교수법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학생의 인지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직접교수법의 목적 자체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 즉 이 관계를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의 질문, 그에 대한 반응,
또 낮은 수준의 질문, 그에 대한 반응, 이러한 과정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동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직접교수법의 구성 요소, 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교수법은 단계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계가 엄격하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문헌마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직접교수법의 전체적인 원리 안에서 각각의 포인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직접교수법은 설명, 시범, 피드백, 안내된 연습, 그리고 독립된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은 말 그대로 지도할 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범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주의적 시범과 사고 과정을 전달해주는 인지주의적 시범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아동이 바람직한 반응을 보였을 때는 그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주어질 것이고 만약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면 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교정적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된 연습이라는 것은 학생이 해당 기술을 교사와 함께 연습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교사의 도움에 기반한 연습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내된 연습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의 성공률, 약 90에서 100%를 보여야 독립된 연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독립된 연습은 말 그대로 학생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연습은 학생이 안내된 연습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일 때 실시한다고 하였고 이때 주어지는 피드백은 안내된 연습에 비해 그 빈도나 강도가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교수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니 가볍게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된 구성 요소는 수업 목표입니다. 당연히 교사는 직접교수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목표가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 절차는 교사가 수업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업 목표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조건이나 준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집중 단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예상은 오늘 이루어질 수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검토, 복습, 선행학습 확인 및 목표 진술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오늘 학습할 목표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교수와 모델링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학생의 수행이 뒤따라올 것이고 그 수행 뒤에 주어지는 피드백의 개념까지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델링은 아까 말했듯이 행동주의적 모델링뿐만 아니라 인지주의적 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이고 피드백도 바람직한 수행에 대한 강화로서의 피드백과 오반응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안내된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에게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연습의 특성을 안내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사의 도움에 기반한 연습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내된 연습 과정에서 아동이 충분히 수행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연습을 하는 독립된 연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내된 연습과 독립된 연습에서 당연히 피드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약간의 차이라면 독립된 연습에서의 피드백은 안내된 연습과 비교했을 때 그 빈도나 강도가 약한 수준으로 제공된다는 것이겠죠. 간혹 독립된 연습에서는 학생의 독립적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독립된 연습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직접교수법의 절차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직접교수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교수법은 행동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교수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원리나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교사가 그 내용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이며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수법은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로 그 통제가 전이되어야 한다고 했죠. 또 학생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학습 진도를 빠르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요.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고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질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직접교수법의 구성 요소, 즉 절차는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구성 요소에는 설명, 시범, 피드백,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이 있다고 하였어요. 직접교수법의 전체적인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면 이러한 절차는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교수법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개념이니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꼼꼼히 챙겨두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